자,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이것은 2019년, 벌써 작년이네요. 작년 11월 28일 날 교육부에서 발표한 내용으로서 지금 예비 고1과 예비 고2들은 상당히 많은 변화가 생기고, 예비 중3들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많은 것이 바뀌는 지금 입시 현황이 돼버렸습니다. 이 상황을 대처할 때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지, 어떤 것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그래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변화하는 입시를 준비하시는 학생과 학부모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바라겠습니다. 다음 자료는 교육부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학생부 주요 과목 내 비교과 영역 개선 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입시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부모님들은 교과하고 비교과를 잘 구분하실 텐데, 입시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은 쉽게 얘기하면 교과는 내신, 그러니까 국영수, 사회, 과학 뭐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등급이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교과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이 다 비교과 활동에 들어갑니다. 자동봉진이라고 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을 자동봉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 외에 이제 뭐 수상 경력이라든가 독서 활동 같은 것들이 이제 모든 것이 이제 비교과 영역으로 들어가는데, 뭐가 달라지냐면 올해 고3은 별로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내년 고3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글자 수가 좀 줄어들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번에 나와 있는 종합의견도 1000자였는데 500자로 줄어들고요. 자율활동도 원래는 기존엔 1000자였는데 500자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봉사활동은 500자가 들어갔었는데 이제 내년 고3들은 이제 기재할 수가 없고요. 진로활동도 1000자였는데 700자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자신들의 활동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영역들이 좀 더 줄어들기 때문에 비교과 활동이 상당히 쪼그라든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교과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내신에 관련된 것들은 변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방과 후 학교 활동 내용이 기재가 되지 않습니다. 이건 어떤 뜻이냐면, 방과 후 개설 과목만으로도 학교별 수준 차이를 상당히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일반고와 외고, 일반고와 자사고 같은 경우는 방과 후 학교 개설 과목 자체가 상당히 틀립니다. 그러니까 일반고 같은 경우는 그냥 보충 수업의 개념으로 뭐 국어, 영어, 수학 같은 것들이 이제 방과 후 학교로 있으면서 좀 미진했던 과목들을 보충한다는 개념이라면, 이제 외고나 자사고 같은 경우는 이건 뭐 대학교 1학년 정도 수준에서 들을 수 있을 법한 그런 과목들이 이제 눈에 보인다는 거죠. 학교를 불러낸다 해도 방과 후 학교 개설 과목만 봐도 학교도 수준 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근데 이거를 좀 기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는 글쎄요, 일반고하고 이제 자사고나 외고 같은 이제 특목고 이 어떤 차이점을 좀 줄여줄 수 있는 뭐 방안이라고 생각할 것 같긴 한데, 이제 좋은 학교를 다니는 학생일수록 별로 그렇게 좋아질 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쓸 수 없다는 하는 것은 좀 더 내신의 중요성이 더 강해진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자율활동이 뭐 1000자에서 500자가 되는 거는, 뭐 자율활동 같은 거는 이제 학교들 간의 차이점이 별로 없습니다. 그 학교의 어떤 루틴에 따라서 그냥 다른 학생과 뭐 또 다른 학생의 차이가 거의 없는 거기 때문에 500자로 줄어드는 건 별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한데, 동아리 활동 중에서 이제 자율 동아리가 한 개만 기재가 된다는 건 학생들한테 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율 동아리가 의미가 있는 것은 이제 1학년 때하고 2학년 때하고 이제 희망진로상이 바뀌는 경우, 이제 관련된 활동이 1학년 땐 없다가 갑자기 2학년 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주 동아리를 또 만들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자율 동아리를 보통 학생들이 대부분 한 2개에서 3가지 정도를 하면서 본인의 어떤 전공에 대한 적합성이라든가 이제 관련된 활동 같은 거를 했다는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해왔는데, 이걸 이제 하나밖에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율 동아리 같은 경우는 일단 제목하고 활동을 되게 번지르르한데 학생들한테
정말 그곳에서 무슨 활동을 했는지 물어보면 대답을 못한 학생들이 좀 많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면접 때 잘 준비가 되지 않으면 자율동아리는 오히려 독이 됐던 경우도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밑에 이제 소논문 기재 금지가 나와 있는데 소논문은 정말 말이 많고 탈도 많았던 거였습니다. 소논문을 안 쓰면 좋은 대학에 갈 수 없다라는 얘기도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소논문에 좀 위력이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등학생들이 썼던 소논문 같은 걸 좀 읽어보면 그 수준이 학교 수학평가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학교 숙제 정도를 약간 더 보충하는 의미에서의 그 정도 수준이 원래 대부분인데 여기는 빨간 글씨로 되어 있듯이 일부 한 분야에 미쳐있는 덕후들은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컴퓨터에 미쳐있다거나 그러니까 밀리터리에 뭐 미쳐있는 애들은 이런 소논문 주제가 주어지면 정말 무슨 방언 터지듯이 정말 전문적인 단어가 나오는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일부에는. 그런데 정말 웬만한 학생들은 대부분 수행평가 수준입니다. 근데 그 수준이 뭐 석사과정 이상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사교육에, 그러니까 어른들이 좀 건드렸다는 거죠. 좀 이런 애들 숙제를 돈 받고 해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 값도 싸지도 않은, 뭐, 이렇게 좀 강남 같은 데 가보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좀 나쁜 평가를 받았어야 되는데, 이제 좋은 평가를 좀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소논문이 이제 어느 정도 학부모들의 어떤 경제력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사항도 고려가 됐을 것 같습니다. 기재금지가 되는 것은. 아무튼 이제 고등학교 1, 2학년들은 이제 소논문이 기재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비 고3들은 소논문이 기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소논문을 쓸 수 있는 마지막 학년도이기 때문에 좀 고3인 학생들은 소논문에 조금 더 좀 고민을 좀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봉사활동은 원래 한 500자 정도 썼었습니다. 지금 예시처럼 이제 뭐 사학과 같은 학과를 지금 지원한 학생들이면 뭐 100번 김국 김영관에서 뭘 했다. 그래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혹은 뭐 간호학과를 원하는 학생은 그 의료봉사를 간다거나 이제 뭐 요양병 같은 데에서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뭐 케어했다라는 정도의 봉사활동만 있어도 얘가 그 본인의 희망진로에 대한 활동을 좀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구나라는 걸 보여줄 수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줄 수 없다 보니까 희망진로 사항이 대입에 이제 미반영되면 생기부의 희망진로를 녹여내는 것이 점점 이제 쉽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뭐 진로 활동도 뭐 학생들의 어떤 개성이 이렇게 많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수상 경력은 이제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학기당 이제 모든 수상 내용이 그냥 한 건으로 조정되다 보니까 이제 그냥 상 하나만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저 예시로 보여줬듯이 뭐 교과 우수상, 뭐 창의유명 프로젝트 경진대회, 과학 경시대회, 수학 경시대회.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이제 수상 경력에서 완전히 드러났었는데 이거를 학기당 한 건만 얘기를 한다면 이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교과 우수상, 그 외 다른 학생들은 이제 이제 백일장 대회, 뭐 그렇게 뭐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상을 타기 위해서 쏟아야 했던 어떤 시간과 노력들을 이제 공부하는 데 쏟을 수 있다는 건 장점이 될 수 있는데 수상 경력이 많다고 하는 거는 이제 상을 남발하는 학교를 제외하면 학교 생활을 굉장히 풍부하게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부분을 이제 보여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이제 공부만 해라. 그 뜻으로 좀 들리는 것 같습니다.